이번 시간에 이제 동격절이라는 걸 할 건데, 얘는 뭐 문법적으로 설명을 복잡하게 하려고 하면 길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딱 하나 이제 해석이 헷갈리고 문법 문제로 나왔을 때 조심할 것 한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영어에서 명사 두 개가 이렇게 연속하면 영어는 이 명사 두 개는 서로 이퀄 관계가 성립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렇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명사 두 개가 연속해도 이퀄이 되지 않는 경우가 하나가 1번이 사형식일 때 그래요. 그러니까 사형식일 때는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명사 나오고 명사 나오지만 이 명사하고 이 명사는 이퀄이 아니죠. 그죠? 누구에게 무엇을 이란 말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복합 명사일 때는 명사 두 개가 나란히 서도, 복합 명사 두 개는 명사 두 개가 나란히 서도 얘 때는 이퀄이 아니에요. 얘는 이렇게 쓴 것보다 그냥 예를 들어 드리는 게 나아요. greenhouse effect 같은 온실 효과라는 이런 단어 같은 경우는 명사 두 개가 나란히 서 있지만 온실과 효과는 이퀄이 아니거든요. 이때는 보통 문법책에서는 얘가 형용사 같은 기능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뭐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젠장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얘네는 그냥 greenhouse effect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단어라고 생각해 버리면 그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럴 경우를 제외하고 영어는 명사 두 개가 연속하면 전부 뭐가 되냐면 명사하고 명사는 똑같은 말이 됩니다. 근데 이 명사가 너무 짧을 경우에는요, 너무 짧을 경우에는 특별하게 뭐 다른 방식을 취하지 않고 그냥 명사 두 개를 연속해서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학생 여러분들은 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만약에, 그러면 you students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you students should study hard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니네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런 문장이 되는데, 이때 지금 앞에 보면 언뜻 보면 조금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 you하고 student이라는 이런 말을 써도 되는 게,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쓰면 이 명사 두 개는 서로 같다라는 게 자기들이 언어 생활에서 굳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써도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you two come to me after the class라고 하면 너희 둘은 수업 끝나고 온다 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you two라는 이런 말도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조금 더 길어질 때는 얘를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이 커요. 이때는 그냥 단어 하나를 달랑 쓰기보다는 명사가 명사 구로 이루어진다면 뒤가, 그때는 커마를 찍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the best English teacher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그러면 이렇게 커마를 나눠놓고 is cute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여기 나오는 명사구인 the best English teacher하고 여기 있는 Mr. 최하고 서로 뭐가 되냐면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격을 갖췄다라고 해서 동격이라고 하는데, 이때 커마를 찍으면 얘는 더 이상하게 보여요. 근데 얘는 커마를 찍는 게, 그래도 문장이 서로 얘네 두 개가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흔히 영어 선생님들이 그래서 얘를 동격의 커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요렇게 되는 건 명사 구일 때 이런데, 얘가 명사절이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나오는 명사하고 그 다음에 뒤에 명사절이 연속해서 쓰게 되면 얘네들은 서로 똑같은 말임을 보여주는 말이 돼요. 예를 들어서요, 더 belief라고 한번 써볼게요.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면, 미스터 최가 is the best English teacher 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써보죠. best English teacher 이다 라는 이런 믿음은 is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합시다. 자, 이럴 경우에 여기 앞에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명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는 이대로 쓰면 동사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얘를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안긴 문장 앞에다가 뭘 놔야 되죠? 안긴 문장 앞에다가 접속사나 관계사나 의문사 중에 하나를 놓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는 이 안긴 문장 앞에다가 뭘 놔버리면 되냐면, 명사절을 만들 수 있는 접속사인 that을 놔버리면, 그러면 이 that이 데리고 있는 명사절과 the belief라는 말이 서로 뭐가 돼버릴까? 이퀄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얘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접속사니까 별 뜻을 만들지 않고 그 믿음과 최 씨가 최고의 영어 교사다라는 말을 서로 똑같은 내용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동격이라고 그러고, 앞에 나왔던 단일 명사나 명사 구하고 다르게 이 명사는 지금 that이 데리고 있는 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흔히 동격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얘는 우리말로 옮길 때는, 우리말은 이런 말이 없죠. 우리말은 최 씨가 최고의 잉글리시 티처다라는 믿음 이렇게 옮겨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꼭 뭐처럼 옮겨지냐면, 얘가 앞에 있는
belief라는 말을 꾸며주는 형용사절처럼 옮겨지기 때문에 얘가 문법 문제로 나올 때 뭘로 잘 나오냐면 여기에다가 위치를 줘서 밑줄을 긋고 너 이거 위치 쓰면 안 되는 거 알아? 라는 문제를 묻는 거죠. 위치는 관계사절이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놈은 관계사절이 아니라 명사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위치를 못 쓰고 that을 써야 되는데 해석할 때 우리말로 옮길 때는 우리말에는 명사 두 개를 연속하는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최씨가 최고의 영어 경사라는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관계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해석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문법 문제로 나오면 저 자리가 잘못된 걸 찾아내시면 되는 거죠. 별로 내용 자체가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동격절이 쓰이고 있는 간단한 문장들을 보면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죠. 제일 많이 나오는 놈이 저놈의 the fact죠. fact인데 어떤 fact냐면 하고 그 다음에 나온 that the earth rotates라는 말이 명사절이 되어서 이 명사하고 서로 뭐가 되냐면 equal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동격절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는 앞에 있는 팩트를 꾸며주는 말처럼 밖에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지구가 돈다라는 사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도 그리고 앞에 우리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that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얘가 데리고 있는 rotates라는 단어는 이 that이 데리고 있는 동사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the fact가 뭐가 되나요? 주어가 되고 여기 나오는 is가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수능 초기에 97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 진짜 옛날 얘기죠, 그죠?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이네요. 97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 the fact를 주어로 하고 동사 자리를 is가 아니라 are로 써두는 문제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뒤로도 이제 그와 유사한 문제들은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죠. 비슷한 내용으로. 지구가 회전한다라는 이 사실은 뚜렷하죠. 명확하죠. 모두에게라고 할 때 apparent이라는 단어는 명확한, 명백한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 문장은 볼까요? I share the view. 나는 이런 견해를 공유합니다. 라는 얘기인데, 자, 이번에 여기 나오는 the view가 뒤에 나오는 that하고 역시 또 뭐가 되냐면 equal이 되는 거죠. The peace of the household. 가정의 평화가 중요하다라는 이 명사절이 앞에 있는 the view하고 equal이 되는군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견해를 공유하는데 그 견해가 뭐냐면 가정의 평화가 중요하다는 견해가 되는 거죠. 우리말로 할 때는 중요하다는 견해 이런 방식으로 관계대명사처럼 해석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장이요. He had always focused on. 걔는 늘 초점을 맞추죠. 어디에다가 집중을 하냐면 stubborn이라는 말은 아주 완고한, 고집센이라는 이런 말이에요. 자, 이런 믿음에 집중을 하죠. 어떤 거냐면 writing a book was too big a project. 이 책을 쓴다라는 건 엄청난 프로젝트다라는 이런 완고한 이런 그 믿음에 집중을 한다라고 해서 이번에는 여기 belief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that절이 소위 뭐가 되고 있냐면 equal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동격절이라고 부릅니다. 많이 나타나고 자꾸 보다 보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익숙해져서 나중에 문법 문제로 지금은 내면 어렵겠지만 자꾸 봐서 동격절임을 알고 자꾸 읽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 이 동격절 자리에 관계대명사 위치를 써놓는 거 틀린 걸 찾아내는 건 아주 삽시간에 그냥 찾아냅니다. 그래서 진짜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써놓고 만약에 문법 문제를 물면 이 외국 애들이 한국어 능력 시험 볼 때 많이 보는 문제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걸 문법적으로 따지지 않아요. 그죠? 절이라는 원거리 부사는 뭘로 사용하는 거예요? 오다가 아니고 가다라는 말하고 어울리니까 절이 가그라라고 이렇게 정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설명하면 철저하게 문법적인 설명이죠. 이 문법이 여러분은 몸에 이미 좀 체화가 돼 있잖아요. 한국어 문법은. 그래서 이걸 절이 오너라라고 하면 틀린 거 바로 찾겠죠? 나는 바보다. 이렇게 써놓고 좀 그렇다. 나는 바보다라고 써야 되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나은 바보다 이러고 보기 1번 해놓으면 여러분 이거 문법적으로 따집니까? 그냥 1번이 답인 거죠. 몸에 체화되어 있는 문법이잖아요. 이걸 근데 처음 한국어를 배우는 내 고향 필리핀 애들 이런 애들은 어떻게 써요? 이건 받침이 지금 없으니까 는으로 써야 되는데 은을 썼으니까 잘못됐군. 이렇게 풀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문법 문제를 풀 때 계속 너무 뭘로만 푸냐면 이런 문법 규칙을 들이다 미는 걸로만 풀려고 그러고
물론 처음에는 그거밖에 방법이 없지만, 그리고 모든 영어 선생님들이 문법 문제를 풀어줄 때도 너무 과도하게 거기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지만 설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익숙해지고 나면 이 자리에 위치가 보이면 방금 은이 아니고 나는인 걸 아는 것처럼 이거 이상한데? 라고 이렇게 바로 잡아버릴 수 있을 정도로 읽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이 동격절 정도를 가리는 데는 그게 별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는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too big a project라고 쓰지 않고요. too big project라고 이렇게 써서 밑줄 그어두면 틀린 데를 골라야 되는, 얘도 문법 문제로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걸 딱 봤을 때, 특히나 얘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다는 대학 가서 보는 영어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인데, 이런 걸 나오면 미국 애들이 문법을 따지겠냐고요. 그냥 걔네들이 볼 때는 그냥 말이 이상한 거거든요. 비슷한 수준이 되려면 이런 거 정도는 too big a project라고 되어 있는 문장을 워낙 많이 읽고 나면 얘는 별로 고민할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거 본 김에 정리합시다. 자, 영어에서 매우 뭐뭐한 명사라는 말을 만들 때, 대단히 뭐뭐한 명사라는 말을 만들 때, 이게 매우라는 말을 so나 to로 쓰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우라는 말을 so나 to 말고 such 같은 말로 쓰는 방법도 있죠. such나 rather는 뺄까요? 일단 다시 할게요. 똑같은 거 쓸 겁니다. 매우 뭐뭐한 명사라는 이런 말을 만들 때 이 자리에다가 so나 to를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so나 to를 쓰면 둘 다 매우라는 말인데, 그 다음에 얘네들을 쓰고 나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먼저 오냐면 형용사가 먼저 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어나 on 오고 명사가 이렇게 오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such라는 말을 이용하면, 또는 quite라는 말을 이용하면 뭘 여기서 하나 이제 그래서 기억해 두냐면, 여러분 수준에서는 시험이 다 이거예요. 그래서 such하고 어하고는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저걸 좀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게 이제 매우 뭐뭐한 명사라는 말이 만들어져서 too a big project라고 쓰면 틀리고요. 쟤는 too big a project라고 쓰는 게 올바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 각각 2개씩 정도만 좀 챙겨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목표는 뭐 이번과는 이 동격이니까 이제 동격이 있는 문장들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하죠. 1번 한번 볼까요? 동격절부터 한번 해볼까요? 1번 문장 해보십시오. 뭐 지금 당장 배운 걸 바로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가 어렵진 않을 거예요. belief가 주어다, 그렇죠? 그 다음에 that이라는 말은 이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that이 첫 번째 동사 하나를 데리고 있을 거니까 여기 is는 이 문장의 동사가 아니라 that이 데리고 있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turn on이라는 말이 문장의 동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와인이 더 비싸다라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와인이 더 비싸다라는 믿음이 뉴런을 켜는 거군요. turn on이라는 말이 불을 켜다라는 뜻이잖아요. 뉴런은 뭔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뉴런을 켭니다. In the medial orbit frontal cortex라고 하면 얘 보통 그냥 줄여서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MOFC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MOFC 이렇게 줄여서. 이게 지금 막 안화전두엽인데 그냥 전두엽은 뭔지 아시죠? 대충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전두엽에 그 안화전두엽에 신경을 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커마가 나오면 조금만 어려운 명사, 그 다음에 생소한 명사, 그 다음에 고유명사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요. 내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 이런 명사들이 나타나고 나서 양놈들은 이렇게
툭 하면 코마를 찍어대고 이 자리에 이 명사에 대한 뭘 놓냐면 부연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렇게 하게 되면 앞에 나오는 이 명사하고 여기 나오는 이 부연 설명에 해당되는 놈하고 어때요? 서로 이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설명할 때 앞에 했던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소위 동격의 명사를 연결할 커마가 되는 거예요. 얘도. 됐죠? 그래서 지금 얘가 지금 아나존디움이 뭔지를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rea of the brain이니까 두뇌의 영역이거든요. 뭐랑 관련이 있는 뇌 영역이냐면 즐거움의 감정과 관련이 있는, 기쁨의 감정과 관련이 있는 두뇌의 영역인 아나덴의 피질의 뉴런을 켜게 됩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됐죠? 자, 내측 아나 전두 피질 뭐 이렇게 부르는 건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번 문장 한번 해볼까요? 이 커마도 잘 기억해 두세요. 아주 자주 나옵니다, 커마. 그래서 앞에 나오는 명사 뒤에 나오는 커마는 꼭 문장을 구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명사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물론 뒤가 문장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 나오는 명사를 설명해 주는 거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해보시죠. 이건 뭐 내용 문장 안 어렵습니다. 파르시하고 나하고 걸어갈 적에 파르시랑 나랑 걸어갈 적에 브라운 샌스톤이 갈색의 샌스톤이 gave way to라고 할 때 gave way to라고 하면 길을 내주다라는 얘기잖아요. 있는 그대로 직역하시면 돼요. 길을 내주는 거죠. 누구에게? 핑크 라임스톤에게 길을 내주었죠. 자, 파르시하고 나하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브라운 샌스톤이 그래서 점점 더 뭐가 많아지냐면 이제 핑크 라임스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야, which was 그래서 give way to는 양보하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여요. 뭔가 자리를 내주다라는 말로. 자, 그리고 which가 나타나면 얘는 뭐라고 해석하면 된다고요? 무조건 그게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그랬죠. and is로 풀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건이라는 말은 브라운 샌스톤이 자꾸 점점 더 뭐가 많아진다? 핑크 라임스톤이 많아진다라는 건 was promising sign이 되는 거죠. 어떤 promising sign이 되냐면 이라고 하지만 실은 여기 sign이라는 명사하고 이 뒤에 나타나는 이 명사 절하고가 지금 같은 내용이 되고 있는 거겠죠. fossil이 있다는 거군요. 어디에 있냐면 주변에 있다라는 이런 아주 기대에 찬 표시가 되는 거겠죠. promise라는 단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죠. 그래서 promising이라고 하면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 이라는 말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promising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쓴다면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이런 말이 되어서 장래가 촉망되는 다음에 유망한 뭐 이런 말도 되고요. 자, 이런 말도 되고 그 다음에 전도양양한이라는 이런 말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사물에게 쓰면 아주 징조가 좋은 이런 말도 되겠죠. 느낌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promising이라는 게 그렇게 될 것 같은 이라는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르시아 나오고 걸어갈 적에 갈색의 샌스톤은 우리가 사암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모래사자로 그대로 번역을 한 거죠. 이런 것도 다 일본 애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사암이 gave way to 뭐로 바뀌게 되는 거냐면 뭐의 자리를 내주냐면 얘는 석회예요. 라임스톤에게 핑크빛 라임스톤에게 길을 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저기 이렇게 사암보다 점점 더 이제는 라임스톤이 많아진다라는 얘기는 이건 아주 기대되는 표시인 거죠. 그럴 것 같은 표시가 되는 거죠. 어떨 것 같은? 화석이 주변에 있을 것 같은 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fossil이라는 단어가 화석이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인데 여러분 비동사 뒤에 지금 뭐 왔죠? in이라는 전치사 왔죠? 그러면 이때 비동사는 이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는 거잖아요. 화석이 있네요. neighborhood라는 말은 이거 이웃이라고 하면 이상하겠죠? 그래서 이게 동네 주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앞으로도 보시면 neighborhood 동네라고 해석을 많이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는 주변 정도가 괜찮겠죠.
야, 이 주변에 화석이 있겠다라는 이런 아주 그럴 것 같은 기대에 찬 이런 징조가 좋은 이런 표시가 되는 거였죠. 자, 3번 해볼까요? 사람들은 너무너무 어버스 하는 거죠. 나는 모르잖아요. 나는 모르니까 이때 그냥 때려잡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 자리에 맞게 해석을 해가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너무너무 어버스한데 이번에는 to 뒤에 여러분 보니까 뭐가 보여요? ing가 보이니까 얘 부정사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전치사죠. 그러면 to는 feeling에 대해 어버스하다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자꾸 이렇게 따져가면서 영어 문장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많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많이도 아니고 책 한 권이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악착같이.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계속할 때 아주 안 좋은 게 머릿속에 단어를 갖고 자꾸 우리말로 글짓기 하는 습관들이 자꾸 생겨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영어 문장에 맞게 자꾸 정확하게 읽어보려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원래 어버스하거든요. 뭐에 대해서 어버스하냐면 feeling에 대해서 어버스 하는데 feeling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동사라고 생각하면 여기 대시 뭐가 되는 거죠? 목적어가 돼서 뭐라고 느끼는 게 되잖아요. 무엇을 느끼는 거 싫어하냐면 자기들이 치팅되고 있다, 자기들이 속고 있다라는 걸 느끼는 걸 대단히 어버스합니다 라고 되니까요. 여기 so라는 말이 있으니 여기 나오는 대에서 뭐가 되겠어요? 앞에 매우 뭐뭐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나오는 대에서는 다 뭐가 되죠? 얘는 그래서가 되니까 얘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겠군요. 자, 사람은 feeling에 대해서 굉장히 어버스합니다. 어떤 feeling이냐면 they are being treated이니까 자기들이 속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데 대해서 대단히 어버스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응답하게 되는데 어떤 응답이냐면 in ways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자, 어떤 식이 되었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make little sense 말도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여기 make sense라는 말은요, 얘가 무슨 말이냐면 타당하다,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다, 이해되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저는 주로 이해되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면 해석하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seemingly 라는 단어는 한번 나왔었죠. 겉보기에 라고요.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됐었네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make little sense를 뭐라고 하면 되냐면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참 averse라는 단어는 싫어하는 겁니다. 자, 근데 쟤는 뭐로 쓰지 않냐면 be averse라는 단어는 소위 명사를 꾸미는 한정적 용법으로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be averse라고 쓰고 to ing 이렇게 외우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명사가 되는 거니까 ing라고 쓰는 자리 꼭 ing가 아니라 얘는 그냥 명사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뭐뭐를 싫어하다라는 얘기죠. 자, 사람은 대단히 싫어합니다. feeling을 굉장히 싫어해요. 느끼는 것을. 자기들이 속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반응을 하게 되는데 in ways 어떤 방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냐면 겉보기에 make little sense니까 거의 이해되지 않는, 또 겉으로 봐서는 왜 저러지 싶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다음 이번에는 4번 문장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paleontologist는 고고학입니다. 고고학. paleontologist들이 그래서 고고학, 고생물학, 화석학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 얘가 그래서 뭐가 됐냐면 주어가 됐죠. 그 다음에 주어를 꾸미는 관계대명사가 바로 붙었습니다. 자, early human civilization을 초기 인류의 문명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have uncovered evidence 자리가 동사 자리가 된 거겠죠. 그래서 뭘 밝혀냈냐면 증거를 찾아낸 거죠. 그 다음에 이 증거가 뒤에 나오는 that하고 붙어서 이 that이 뭐냐면 앞에 있는 놈하고 이퀄이 되게 된 거죠. 어떤 증거를 찾아냈냐면 our ancestors가 ancestor이라는 단어 선조 조상입니다. 자, 우리의 조상들이 직면했었다는 거죠. 아주 잦은 시기네요. period라는 말이 기간, 시기잖아요. 어떤 시기들에 자주 맞서게 됐었냐면 drought는 가뭄이고요. 그 다음에 freezing이라고 하면 얘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엄청나게 추운 거잖아요. 그래서 freezing에 뭐라고 하면 되죠? 우리말 단어로? 뭐라고 하면 되죠? 네, 혹한기라고 하면 되겠네요. 우와, 나보다 100배 낫다. 자, 가뭄과 혹한기를 반복적으로 겪었다라는 증거를 찾아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고고학자들이, 고생물학자들이 study early human civilization을 초기 인류의 문명을 연구하는 이 paleontologist들이 have uncovered이라는 말이 cover이라는 말이 글자 그대로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앞에다가 un을 쓰거나 또는 dis를 쓰게 되면 그러면 얘는 덮여있던 걸 벗겨내는 거겠죠. 그래서 uncover, discover 둘이 굉장히 비슷한 단어가 돼요. 얘가 드러내다, 밝히다라는 이런 뜻으로도 쓰고 위쪽에 있는 단어가 이 단어에 가깝고 그 어감이요. discovery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발견하다, 찾아내다라는 이런 뜻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증거를 찾아낸 건데 어떤 증거였냐면 our ancestor이라고 쓸 때 앞에 anci가 들어가거나 anti가 들어가는 것들이 얘네들이 다른 접두사 어떤 것들하고 많이 비슷하냐면 pre라든지 for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비슷해요. 즉 저쪽 미리, 먼저, 앞쪽 이런 걸 나타내는 말하고 비슷해서 알고 있는 단어 한번 붙여볼까요? 여러분이 아는 단어로. 그래서 ancient라고 쓰게 되면 ant는 형용사 만들잖아요. 그래서 ancient이라고 쓰면 고대의라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anti 다음에 que 한번 붙여볼까요? antique이라고 하면 얘가 고풍의 예스런이라는 이런 말이 되잖아요. 저렇게 모음은 조금씩 변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ancestor이라고 쓰면 이건 옛날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말이 돼서 얘가 선조, 조상 이런 단어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조상들이 어디에 맞섰다, 어디에 직면했었다는 걸 아주 빈번한 그런 가뭄과 그 다음에 혹한기 시기에 직면했다라는 걸 요즘 이제 고생물학자들이 찾아내고 있죠. 자, 저것도 이제 뭐 현대과학이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걸 막 찾아내고 뒤져내고 이러니까 일단 깊이 들어가는 것도 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위 동위원소 측정을 통해서 연대를 계산해내는 그래서 거의 오차없이 잡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뭐 몇십억 년 전 이런 것도 뒤지고 찾아내고 이러니까 요즘 최근에 나오는 결과들 보면 아주 놀라운 게 알래스카에서 야자수가 발견이 된다거나 미국에서 빙하의 흔적이 발견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뭘 예상케 하냐면 야, 지금의 기후온난화는 그래서 조금 과격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향후 40년, 50년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인류가 멸종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이런 분들도 꽤나 많더라고요. 야, 근데 이게 혼자서 생각을 해보자면 거꾸로 돌아가겠습니까? 이 비닐봉투 쓰지 말라고 하면 근데 나가서 사 먹을 수도 없고 뭐 이게 뭐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뭐 지금 갑자기 중국 사람들한테 차 타지 말라고 하면 걸어 다닐 것도 아니고 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 이제 5번 문장 해보시죠.
적은 내용을 가지고 아주 깊이 있게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하나, 그 다음에 일종의 뭐 이렇게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박이 정도 그거랑 비슷한 거죠. 또 하나는 많은 다독을 통해서 언어에 대한 감각을 기르는 것도 또 한 가지 방법. 근데 둘은 추구하는 목표와 공부하는 과정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 10개 문장 갖고요 1시간씩 하고 있는 거거든요. 10개 문장이 1시간이라는 얘기는 지문 하나로 따지면 지문 하나잖아요. 수능에 나오는 지문 하나인데 평상시에 보통 1시간 수업하면 지문 8개 정도를 하다가 이걸 갑자기 이렇게 한 지문을 갖고 이렇게 할 때는 이 지문 하나 안에 10개의 문장 안에 공부할 거리들이 되게 많다는 거잖아요. 특히나 의도적으로 단어를 그렇게 정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내가 나중에 여러분 필요하면 깨끗한 새 책을 갖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한 달 정도 지나서요. 한 달 정도 지나서 자기가 공부하면서 적절하게 내용들을 많이 까먹었을 때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를 정확하게 이 해석을 내가 복구해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을 다시 더 채워야 되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거고 잊어버렸던 부분을 기억을 살려낼 수도 있을 거거든요. 계속 문제집을 바꿔가면서 푸는 건 다독을 나는 건 유연하게 읽거나 그 다음에 많이 읽어서 빠르게 읽는 속도를 높이거나 그다음에 문제의 정답의 정확도를 높이는 훈련으로는 좋겠지만 그렇게 봤을 때는 다시 복습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내가 공부했던 걸 기억을 되살리는 방법이 쉽지 않잖아요. 이 한 권이면 영어의 구문과 관련된 건 전부 다 나옵니다. 안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그걸 다른 책으로 볼 때는 여기에 대한 복습을 떠올릴 수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럼 우리 이 책 마치고 나면 다시 깨끗한 책 가지고 다시 한번 보면서 이걸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내가 알아야 될 영어와 관련된 모든 구문의 지식이 다 들어있는 텍스트를 여러분이 규정을 하시고 복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영어 실력이 정말 안 되는 사람은 이거 오늘 밤에 복습하는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건 현재 상태에서 좀 문제가 좀 많은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안 되는 문장들이 줄을 설 거고요. 한 달쯤 지나면 처음 본 듯한 기분도 굉장히 많이 들 거거든요. 원래 그렇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고3 때 처음 봤던 수능 특강 재수할 때 보면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이거 정말 했다고? 어이없는 거 누구나 다 기출문제집을 한번 풀었다고 생각하는데 재수하면서 기출문제집 다시 주면 저 했는데요? 이러면서 보면 안 했는데?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자기가 그 내용을 다시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하면 설명 들은 내용이 그대로 기억이 나니까 이건 기억을 강화하기 위한 제가 맨날 이렇게 기억과 관련해서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 3일 있다가 복습하는 건 내가 들었던 내용을 활용해서 이게 중요한 내용이야 라고 뇌에 다시 각인을 시키는 강화제라면 한 달쯤 있다가 기억이 다 사라졌을 때 한 달쯤 있을 때는 새로 보는 책하고 똑같거든요. 그때는 보면서 내가 필기한 것들을 펴서 해석을 내보면서 내가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쓰면 이 한 권으로 여러분이 영어 문장을 정확하게 읽기 위한 공부를 모조리 다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하고 다르게 문제를 많이 푸는 책하고는 얘기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바보들이 국문독해책을 3권, 4권 들고 있는 건 바보 같은 짓이 되는 거예요. 걔는 하나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문제 풀고 공부하는 책들은 계속 새 책으로 바꿔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 되는 거겠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거기다가 나중에 우리 저거 하나만 단어책 하나만 더 얹읍시다. 단어책도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방법이. 한 권으로 다 외우면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죠? 한 권에 단어장 한 권에 나오는 단어를 하면 수능 가서 모르는 단어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근데 계속 자기는 다 외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한 달쯤 있다가 보면 앞에 있는 건 다시 깔끔한 상태로 있거든요. 그럴 거면 다시 외울 때 나에게 기억이 좀 더 남아있고 내가 다시 봤을 때 이전의 기억을 다시 살려서 좀 더 빠른 속도로 외울 수 있는 책을 가지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거죠. 그럼 지금 한 얘기는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다른 과목의 개념서를 활용할 때도 똑같은 방식이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서는 가급적이면 한 권으로 만드는 것이 좋거든요. 기본서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필요한 내용은 채워놓고 만들어가면서 보통 이제 2단계 이렇게 되면 자기들이 문제도 풀고 이러잖아요. 6월, 7월 이렇게 되면 그때 찾아보는 개념서는 자기가 1월, 2월에 공부했던 기본 개념서가 자기 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현명한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겠죠. 얼터라는 단어가 바꾸다라는 뜻이거든요. 얘가 바꾸는 거니까 그 다음에 alternate이라고 하면 순서를 바꾸어 취하다라는 말이 돼서 alternate이라고 하면 얘가 교대하다라는 이런 말이 돼요. 바꾸어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바꾸어 하다. 그래서 교대하다가 돼요. 그러면 alternative라고 쓰게 되면 얘는 교대하는 바꾸어서 가지는 이라는 말이거든요.
다른 걸로 바꿔 가지는 거니까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alternative가 대안의라는 말도 되고 대체의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어려운 단어가 하나 붙어요. alternative라는 단어는 대안의, 대체의라는 말도 되는데 내가 지금 흰 분필로 쓸 수 있고 노란 분필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흰 분필로 쓰든지 노란 분필로 쓰든지 두 개를 동시에 쓸 수는 없어라고 조건을 줘버리면 흰 걸 내려놓고 노란 걸 써야 되고 노란 걸 내려놓고 흰 걸 써야 되잖아요. 이럴 경우도 똑같이 alternative가 돼서 이럴 때는 우리말로 양자택일이라고 해야 됩니다. 제기를 이렇게 놓고 보니까 세 가지 뜻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다 같은 뜻인 거죠. 그래서 미국 애들한테는 한 가지 뜻으로 쓰이는 거고 우리한테는 세 가지 뜻으로 나뉘어 쓰이는 거고 이때 이 단어의 기본 뜻이 저렇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ly가 붙어서 그러면 뭐가 됐냐면 부사가 됐잖아요. 그러면 a가 아니고 바꾸어 가졌군요. 그러니까 그와는 다르게라는 이런 말이 된 거죠. 자, 그것과는 다르게 일부 그러니까 뭐 반대로라고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와는 달리 일부 거주자들은 이렇게 됐어요. residents라는 명사가 거주자입니다. reside가 얘가 동사로 거주하다예요. 이 거주하다 뒤에 nt 붙여서 거주자라는 명사 만든 겁니다. ant가 붙어서 명사가 되면 동작의 주체가 되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걱정을 표하는 거죠. 어떤 걱정을 표하냐면 이렇게 됐어요. 자, 여행자들이 overcrowd 시킬 거라는 거예요. 과도하게 앞에 over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오버한다라고 할 때 그 over거든요. 너무 지나치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over한다라고 할 때 얘기하는 그 over이라는 말은 overdo나 overact라는 동사로 나타낼 수 있어요. 과하게 하다, 밑에 건요 과잉행동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앞에 over이 붙으면 얘가 지나치게 너무 많이라는 too much 정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overcrowd라고 하면 우리말로 너무 혼잡하게 하다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당연 동사겠죠. 그 local fishing, hunting and other recreation areas를 너무 혼잡하게 할 거라는 걱정이 드는군요. 자, 그 다음에 또는 may cause 뭘 일으킬 거냐면 traffic이나 pedestrian congestion을 일으킬 거라는 걱정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이번에 그러면요, 여기 모양이 자, 또 다르게 그와는 다르게 일부 거주자들은 이런 걱정을 표출을 하는데 어떤 걱정이냐면 tourist가 주어예요. overcrowd 너무 혼잡하게 만들 거다. 그 지역의 낚시, 사냥 그리고 다른 레크레이션 장소를 너무 혼잡하게 만들거나 또는 이라고 해서 동사 두 번째가 된 거겠죠. 이렇게 됐겠죠. 자, 그 다음에 또는요, 뭐 하냐면 may cause 뭘 일으킬 수도 있다. 트래픽이나 pedestrian이라는 말은 걸어 다니는 사람이에요. 보행자입니다. 그래서 단어 잘 째려보시면 앞에 뭐가 들어있냐면 발이라는 패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congestion이라는 단어가 이제 혼잡이죠. 교통이나 그 다음에 보행자들의 혼잡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말이 됐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6번 문장 가볼까요? 역시 6번 해보셔야죠. 어리스토텔의 기본적인 생각은요, 이거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어리스토텔의 기본적인 생각은 어떤 거냐면 이 아이디하고 뒤에 대시 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동격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저 대시 그 대시인 거 알고 하는 건데 나중에 그게 아니어도 보고 뭐 이런 정도는 아이디어, belief, truth 이런 뉴스 이런 말 나오면 아 얘는 그냥 딱 동격이구나 생각이 되면 되죠. 그거 아니어도 해석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관계대명사로 해석이 되는 것하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동격도 어떤 이라고 바꿔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냐면 정치라는 건 아주 독특한 집단적 행동이다라는 얘기죠. 정치란 굉장히 독특한
집단적 행동이야 라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죠. 자, 근데 그 이 집단적 행동은 또 어떤 집단적인 행동이냐면 얘는 진짜 관계대명사군요. 어디로 향해 있죠? 특정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 있는 겁니다. 특정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 있고, 그리고 ands는 끝나다가 아닌 것 같은데요. still resonates today라고 해서 뒤에 동사가 나온 거 보니까 여기 and는 goals and ends를 연결한 것 같습니다. goals가 목표라면 end가 조금 더 크죠. 얘가 목적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till resonate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도 조금 어렵습니다. 얘는 울려 퍼지다, 기억나게 하다, 상기시키다 이런 말이에요. 아리스토텔의 기본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정치란 굉장히 독특한 집단적 행동이다. 어떤 집단적 행동이냐면 특정한 공동의 목표와 목적을 향한 특정한 공동의 목표와 목적을 향해 있는 집단적 행동이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이라는 얘가 지금 주어였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동격이 된 거였고 이 대선 앞에 있는 얘를 꾸미는 거였고 그래서 각각 여기 있는 is나 여기 있는 is directed는 접속사나 관계사가 데리고 있는 말이었으니 계속 나가서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 거냐면 동사 앞까지를 끊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보면서 얘가 주어군 하는 생각이 드시면 당연히 얘 뭐 동사도 여기 단수 동사로 맞추어져야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울림이 있다라는 얘기죠. 뭐 사회정치적인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들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흔히들 현대 철학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모든 이 철학은 이 그리스 철학 이후에 대해서 주석을 달고 있을 뿐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저 사람들이 많은 내용을 다뤘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과학책만 안 썼으면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너무 이상한 과학책을 많이 써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도 생물책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아요. 종의 분류를 최초로 시도했다거나 동식물의 분류를 인류 중에 최초로 시도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훌륭하긴 했는데 저 사람이 뭐 이상한 얘기들을 좀 과학책에 보면 말도 안 되는 특히 물리학 같은 경우는 물리학, 천체학 이런 거 보면 진짜 지금 여러분이 봐도 웃기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1500년 동안 그 책을 갖고 공부한 거죠. 그래서 뭐 혹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인류 과학 문명의 발달을 늦춘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럼 7번 해보시죠. 예를 들어라고 하더니 뒤에 requirements가 그러면 뭐가 될 거냐면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that이라는 말이 equal이 되겠죠. equal일지 아닐지 모르면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해도 해석하는 데는 문제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efore이라는 접속사가 떴으니까 여기 있는 they attend는 before이 데리고 있는 걸 거예요. 그러면 they attend school, 학교에 가기 전에 아이들은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라는 필수 조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요구 조건은 그럼 얘가 주어이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왔냐면 played가 뭐가 됐죠? 동사가 된 거겠죠. played role이라고 하면 아주 역할을 담당하다라는 얘기인데 어떤 역할을? central이니까 중심적인 역할을 한 거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을 냈다라는 얘기죠. 어디에서? reducing occurrence라는 말은 OCCUR이라고 쓰면 얘가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동사거든요. 네, 요놈의 명사형이 occurrence라고 쓰는 거죠. R 하나 더 들어갑니다. 스펠링에. 자, 그러면 뭐냐면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의 발생을 줄이는데 아주 중요한 중심적인 역할을 냈다라는 얘기겠죠. 자, 얘는 문장 별로 안 어렵죠. 오케이. 그 다음에 네, 8번 해보십시오.
assert라는 단어는요, assert라고 assert라고 쓰면 얘가 뭔가 자신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이런 걸 assert라고 그래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말하다 이렇게 풀어서 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하는 거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예, 단어장에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언하다, 확언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단언하다, 확언하다라고 외운 사람은 말하다라고 해석을 잘 못해요. 근데 얘 말하다라고 해석해도 되거든요. 그 말의 느낌만 좀 다르게 갖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에다가 assertive라고 쓰게 되면 그러면 얘는 어떤 거겠어요? 뭔가 확신을 갖고 있는 이런 말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확신하는 카운셀러 뭐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자, 뭔가 좀 확고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뭔가 마음을 자기는 생각을 딱 굳히고 있는 거니까 자, 이 확고한 카운셀러는 find way 방법을 찾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을 찾을 것 같냐면 to call 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That person's attention에 그 사람의 주의를 어디에로요? 주의를 불러일으키다 유발하다라는 말이 call the attention이라고 쓰거든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그 사람의 주의를 환기시킬 이런 한 가지 방법을 찾아낼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The fact 이거 the fact 이런 거 나오면 뭐 거의 공식처럼 동격이잖아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게 되냐면 그런 농담은 racist다. race가 무슨 뜻이에요? 얘가 인종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racism이라고 하면 얘가 인종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냥 racist라고 하면 언뜻 딱 봐서 IST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될 것 같까? 인종차별하는 사람 되겠죠? 인종차별주의자 뭐 이렇게 할까요? 이런 것도 되는데 racist는 뭐도 되냐면 얘는 형용사도 되어서 형용사가 되면 인종차별적인이라는 이런 형용사가 됩니다. 야, 그 농담은 인종차별적인 거야 라는 이런 사실에 그 사람의 주의를 불러오는 거죠. 자, 그 사람이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주의를 준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는 커마 ing 떴으니까 그리고 설명을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얼마나 그게 hear를 듣는 사람을 감정 상하게 하는지 기분 나쁘게 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자, 그리고는 suggesting ways 방법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어떤 방식이냐면 비슷한 농담이 avoid 피해질 수 있는 즉 비슷한 농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assertive counselor는 뭐 단호한 counselor는 이렇게 해도 되겠죠. would find way 방법을 찾을 것 같습니다. 카운셀링을 하는 중에 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안 좋은 발언을 했나 보죠. 그래서 방법을 찾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냐면 that person's attention 그 사람의 주의를 어디로 기울이게 하는 거냐면 이런 사실에 그 사람의 주의를 기울이게 할 이런 방법을 찾을 것 같군요. 어떤 사실이냐면 자, 그런 농담은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것이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게 얼마나 듣는 이를 마음 아프게 하는지, 기분 나쁘게 하는지. 자, 그리고는 방법을 제시하겠죠. 비슷한 농담을 피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때요? 앞에서부터 쭉 읽어도 된다, 그죠? 굳이 저기 있는 ing 두 개를 뒤에서부터 올려와서 해석하는 거 별로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9번 문장 해볼까요? 데케이즈라는 말은 수십 년이죠. 앞에 DECA, 데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숫자 10이에요. 그래서 열흘 동안 10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책, 보카초의 책 제목이 데카메론이 되는 거예요. 데카가 숫자 10입니다. 그래서 데케이드가 10년이 되고 디셈버라는 단어가
얘 원래 옛날 로마 달력으로는 10번째 달이거든요. 그래서 얘 이런 이름이 붙기도 했고, 또 뭐가 있을까? 1리트가 10데시리트가 되잖아요. 그때 데시리트라고 할 때 얘도 숫자 10하고 관련이 있는 이런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데케이드가 10이 되고 10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데케이드면 수십 년간의 연구가 have found, 찾아냈죠. 못 찾아냈네요.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냐면 이라고 해서 이 evidence하고 뒤에 나오는 대시 또 동격이 되는 거겠죠. 창의성이란 localized 되는 것이다. local이라는 말이 지방의, 지역의라는 말로 많이 쓰죠. 지방의, 지역의라는 말이 뭐가 된 거냐면 한 지역에만 있는 이라는 얘기예요. 그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그래서 localize라고 쓰면 그 지역에로, 어디에로 한 부분에로 국한시키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localized니까 국한되다라고 하면 되는 거겠죠. 창의성이란 국한되는 거야. 어떤 특정 두뇌 영역에로만 국한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증거를 전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In fact, 실은 all of the evidence, 그 모든 증거는 아까 suggest 뭐라고 하면 좋다고요? 보여주다라고 해서도 좋고, 지금 사물주어죠. 그러면 모든 증거에 따르면 이래도 좋습니다. 자, 모든 증거가 보여주는 바 창의성이란 전체 두뇌의 기능인 거죠. 그 다음에 자, 그래서는 drawing on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군요. draw on이라고 쓰면 얘가 이용하다, 활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쓰면 뭐뭐를 이용하다, 활용하다. 많은 다양한 영역의 두뇌를, diverse라는 형용사가 다양한이죠. 많은 다양한 영역의 두뇌를 활용하는 거군요. In a complex systemic fashion이면 아주 복잡하고 체계적인 fashion이라는 말이 방식이죠. 방식,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유행이라는 뜻도 있죠. 그때 유행이라는 뜻으로 쓸 때 패션이 유행하는 방식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션쇼라고 하면 유행을 보여주는 게 패션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 애들이 패션쇼를 유행복 경연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들을 때는 좀 이상한데 자꾸 듣다 보면 익숙해져서 뭐 꼭 영어로 쓰는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근데 북한 애들은 좀 과한 경향이 있어요. 혼자 갇혀 살아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세계랑 자꾸 교류하면 그래 자꾸 이상한 말 안 쓸 텐데, 근데 어떤 때는 막 너무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이쁘기도 하고요. 아이스크림을 얼음 보숭이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거는 축구 중계를 한번 보시면, 예전에 외국 갔다가 보니까 축구 중계를 그 북한 애들 하는 중계 들으니까 완전 골 때리더만요. 골키퍼를 문지기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적응이 안 돼요. 근데 걔네들은 너무 익숙해서 하는 말인데, 뭐 코너킥을 구석차기 뭐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막 부르는데 진짜 웃기더만요. 야, 한쪽은 같은 나라인데 위쪽에서는 너무 과하게 그러고 아래쪽에서는 또 너무 과하게 영어로 써져 끼고 이래갖고 좀 중간지대가 좀 있었으면 싶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수십 년간의 연구가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어떤 증거냐면 창의성이란 어떤 특정 두뇌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다 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고, 실은 이 모든 증거에 따르면 모든 증거가 보여주는 바 창의성이란 전체 두뇌의 영역인 거죠. 자, 그리고 뭘 이용하냐면 많은 다양한 영역의 두뇌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아주 복잡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요. 다음 마지막 10번 해볼까요? 앞에 although라는 말로 시작하면 접속사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떴으니까 얘가 주어 동사를 하나 보내고 부사절을 분리를 할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나면 뒤에 다시 진짜 문장의 주절의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구조만 먼저 보여드리자면, 그리고 이 주어는 the fact라는 말로 동격절이 등장을 했을 거고, 그리고 나면 이 동격절을 마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자리가 문장의 진짜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the fact가 단수니까 단수 동사인 impose를 쓰고 있겠군요. 그래서 비록 뭐뭐이지만 이 fact는 내재된 천장을 부과하게 됩니다 라는 게 이 글의 이 문장이 이제 기본 골격이 된 거죠. 자, 어떤 legal이라고 하면 법률적인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constraint이라고 하면 제약, 제한이거든요. 어떤 법적인 제한은 없지만, 법률적인 제한은 없지만, on the number of phone calls니까 전화 통화의 횟수가 되는 거죠. 전화 통화의 횟수에 관한 법률적 제한은 없죠. 자, 어떤 전화 통화냐면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옵니다. 자, 한 시민이 걸 수 있는 누구에게? 공무원에게라고 하면 되겠죠. 공직 관리에게 걸 수 있는 전화의 횟수에는 법률적 제한은 없지만, 자, 그 다음에 또는 이번에는 the number of 뭐의 횟수냐면 much라는 단어는 행진이죠. 네, 그래서 결혼 행진을 웨딩 마추라고 하잖아요. 그럼 외울 수 있겠죠? 마추가 행진입니다. 또 3월의 숫자 이러지 말고요. 자, 그래서 the number of 마추니까 행진 숫자인데, 자, 위하고 구조가 똑같이 생겼어요. 어떤 행진이냐면 어떤 시위자가 참석할 수 있는, 항의하는 사람이 참석할 수 있는 행진의 숫자나,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공공관리에게,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 전화 통화의 숫자가 법률적 제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됐어요. 뭐 내가 공무원에게 만통하겠다면 만통하는 거죠. 뭐 내가 시위에 10,000번 참가하겠다고 10,000번 참가하겠지만, 하지만 사실이 어떤 사실이냐면, 자, 딱 하루에는 24시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그 다음에 impose가 동사가 된 거죠. impose라는 말은 얘는 이제 부과하다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뭔가를 지우다라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게 뭐 숫자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하루가 24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뭘 주게 되는 거냐면 implicit이라고 하면 앞에 이게 in 안쪽이에요. 그래서 implicit이라고 하면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여서 얘가 내재된, 내포된, 뭐 함축된 이런 의미가 됩니다. 반대로 im 대신에 ex를 써서 explicit이라고 쓰면 밖으로 딱 드러나는 거여서 뚜렷한, 명백한, 노골적인 이런 말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ceiling이라는 말은요, 천장이죠.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내재된 천장을 부과하게 됩니다 라는 얘기니까 법적으로 제한이 없겠지만 하루 24시간이라 지가 아무리 많이 해봐도 할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이제 동격절에 대한 설명도 모두 마치기로 하죠.